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4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대략 9년 전쯤 설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설을 맞아 시댁으로 가던 중 너무 소름 끼치는 사연이 있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혼자 운전할 때면 웬만하면 휴게소는 들리지 않게 됐죠.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정말 평범한 두 아이 엄마입니다. 현재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지만 9년 전, 그러니까 첫째가 6살이고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시댁은 울산인데 서울에서 400km 가까이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자주 뵙지는 못하고 명절이나 중요 행사 때나 내려가곤 했었어요. 그날도 설 명절을 맞아 울산으로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남편이 영업 쪽에서 일을 하는데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와 아이만 먼저 내려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일을 보고 다음날 내려온다고 했고 저는 다음날 같이 내려가자고 했더니 엄마가 애기 보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냥 당신이 먼저 내려가 있어.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아이를 데리고 혼자서 장거리 운전은 처음이라 많이 불안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시댁까지 가려면 몇 번을 환승해야 하기 때문에 추운 날 아이가 고생할까봐 차를 가지고 가기로 했죠. 아이를 태우고 울산으로 내려가던 중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도 할 겸 충북 괴산군에 위치하는 괴산 휴게소를 방문했죠. 설 연휴라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괴산 휴게소 식당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다른 휴게소보다 혼잡하다고 하더군요. 뭐 어쨌든 한참을 기다려 테이블을 잡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정수기 물 한 잔을 가지고 오던 중이었죠. 그때 어떤 여자가 제 아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와 그리고 6살에서 7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밥을 먹으러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앉아서 먹어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4인 테이블에 저와 아들만 사용해서 자리가 널널한 상태라 그러라고 했죠. 그 여자는 저와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한참 보더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의아했죠. 아들 혈액형이 뭐예요? 보통적으로 나이를 묻거나 아니면 이름 정도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인데 갑자기 혈액형을 물어보니 당황스럽더군요. 뭐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B형이라고 대답했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이와 키, 예방접종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먹던 메뉴와 다른 걸 시켜 이것도 맛있다며 먹어보라고 해서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질문도 그렇지만 밥을 먹으면서 편치 않았던 건 그 여자 딸아이 표정이었는데 표현을 하자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원래 그 나이 때면 장난도 많이 치고 할 텐데 말도 없이 조용히 밥만 먹고 있어서 엄마에게 혼이 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여자가 합석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커피 한 잔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갈 길이 멀어 괜찮다고 사양하고 아들과 함께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내비를 다시 설정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이 안 좋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겠더라고요. 빨리 다녀오면 5분이면 되니까 아들을 차에 두고 급히 화장실로 향했죠.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아까 밥을 같이 먹었던 여자아이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엄마는 보이지 않고 혼자 있길래 여기서 뭐하냐고 물었더니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울먹거리더군요. 저는 아이를 달래주면서 휴게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직원은 종합 안내소로 가보라고 말했죠. 종합 안내소에 있던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들 걱정에 얼른 차로 향했는데 제 차 앞에 어떤 여자와 남자가 서서 차 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서둘러 뛰어가서 확인했더니 아까 밥을 같이 먹은 여자와 처음 보는 남자가 있더군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따졌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차가 예뻐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 어떻게 본인 딸이 없어진 상황인데
느긋하게 차 구경을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아까 밥을 먹고 있을 때 혼자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옆에 남자가 있다는 것도 너무 수상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그 여자에게 얼른 종합 안내소로 가보라고 이야기했죠. 딸이 엄마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어서 종합 안내소로 데려다 줬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 없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보통 엄마들은 놀라서 쫓아가는 게 정상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더군요. 다행히 아들은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말 찜찜한 기분으로 울산으로 향했고 잠시 후 소름 끼치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죠. 조금 전 종합 안내소에서 아이를 맡길 때 인적 사항을 적어야 해서 번호를 남겼는데 그걸 보고 걸려온 종합 안내소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에게 믿기 힘든 말을 듣게 됐죠. 아까 그 여자아이는 1년 전 실종 신고된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 엄마와 같이 밥까지 먹었다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며 다시 한번 물으니까 확실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처음 본 장소와 시간 등을 묻길래 상세히 대답을 해주고 전화를 끊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손이 떨려서 힘들게 운전해 시댁에 도착했고 시어머니께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아이가 차 안에서 안 자고 문을 열어줬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하셨죠. 남편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와 둘이 있는 여자를 타켓으로 삼는 것 같다고 실종된 아이를 미끼로 삼아 시간을 번 다음 혼자 있는 아이를 납치하려는 계획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혈액형과 예방접종 날짜까지 집요하게 묻던데 다시 생각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이건 제 느낌인데 반찬을 나눠 먹으면서 뭔가 쓴맛을 느꼈는데 반찬 안에 약을 탄 건지 의심도 들더군요. 차에 타자마자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팠던 게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 연휴면 기분이 좋아야 맞는데 저는 설만 되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고 그 여자 얼굴이 떠올라 아직까지 섬뜩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낯선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도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